발전공학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력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발전을 먼저 했어야 돼요. 발전을. 그죠? 자, 발전 뜻, 의미. 맞아요.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게 발전입니다. 발전. 자, 발전의 종류는 수력 발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력 발전. 화력 발전을 다른 말로 기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기력 발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자력 발전. 이렇게 세 개를 할 겁니다. 자, 발전에서는 몇 문제 나와요? 두 문제는 꼭 나옵니다. 두 문제 정도는 꼭 나와요. 확률로 보면 수력이나 화력이 그래도 원자력보다는 좀 중요해요. 수력이나 화력이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발전의 의미 한번 잠깐 볼게요. 발전. 우리가 기기 때 배울 거예요. 기기 때. 우리 발전, 교류를 만드는 발전은 동기 발전기를 사용해요. 동기 발전기를 사용해요. 기기 때 배울 거예요. 그냥 가볍게 한번 터치하고 가자고. 가볍게. 자, 그러면 발전은 어떻게 되느냐? 발전. 자, 발전은 그냥 발전기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요게 그냥 발전기라고 볼게요. 발전기. 간단하게 요게 발전기다. 그러면 모든 기기는 입력과 출력 있죠? 입력과 출력. 그럼 발전기의 입력은 이쪽이에요. 입력. 그 다음에 이쪽이 출력입니다. 그럼 발전기에서 입력은 어떤 에너지예요? 입력은 회전 에너지. 회전 에너지가 들어가주면 출력에서 뭐 나온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기가 발전기니까 출력은 요 전기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입력은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회전 에너지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자, 우리 요게 어려우면 우리 풍차 생각하시면 돼요. 풍차. 풍차, 바람이 이 풍차 돌려주죠. 얘를 돌려주면 전기가 나와요. 이게 풍력 발전이에요. 풍력 발전. 이렇게. 자, 수력 발전은 뭐예요? 수력 발전. 물로 누굴 돌리는 거예요? 물레방아, 수차 돌려주는 거예요. 수차. 수차 돌려주면 전기가 나오는 게 수력 발전. 그 다음에 화력 발전, 얘는 뭐예요? 화력 발전은 석탄을 이용해서 보일러에서 물을 막 끓여요. 물 끓이면 증기 나오죠, 증기. 그 증기가 뭘 돌려요? 터빈을 돌려요, 터빈. 그러면 회전 에너지가 들어가서 전기가 나오는 거. 이게 화력 발전이에요. 그래서 증기를 이용한다 해서 기력 발전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은 뭐예요?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핵이 있어요, 핵. 핵을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분열. 분열시키면 열이 만들어요, 열. 그 열이 증기를 만들고 증기가 터빈 돌려서 회전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게 발전입니다. 발전. 발전. 물론 회전 에너지가 꼭 들어가는 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태양광 한번 볼까요? 태양광. 태양광은 지붕에다가 전지판만 딱 올려놓으면 돼. 그러면 태양광이 들어오죠? 얘는 막 회전 에너지가 안 들어가도 돼. 그러면 전자가 만들어지고 전기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 전력에서는 회전 에너지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전기, 이거를 한다 이겁니다. 이거. 기기에서도 얘는 할 거예요. 기기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수력 발전부터 해보겠습니다. 수력 발전. 자, 수력 발전의 원리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얘는 그냥 참고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자, 수력 발전이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겠죠. 물. 자, 물을 여기 취수구 돼 있죠. 취수구. 취수구는 뭐냐면 물을 얻는 곳, 물을 취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나오는 곳. 이렇게. 자, 물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자, 물이 쭉 내려와요. 내려와요. 내려와서 누굴 돌리는 거야? 누구? 그 수차를 돌리는 거예요. 회전.
그럼 수차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발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발전기는 요거잖아요, 요거. 발전기는 입력하고 출력이 있다고 했죠? 입력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입력에 수차 회전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수차가 회전하면 회전, 이 회전 에너지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출력에서 뭐가 나와요? 출력에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발전기 옆에 주변압기가 있네요. 주변압기. 주변압기. 자, 이 주변압기는 무슨 변압기를 쓴다고 했어요? 주변압기. 이것도 좀 알아둘게요. 3권선 변압기 쓴다. 3권선 변압기. 자, 3권선 변압기 어떤 걸 쓴? Y 델타를 씁니다. Y 델타. 자, 그럼 이 변압기는 이 발전기에서 전기가 얼마큼 만들어지냐면 뭐 15,000V에서 뭐 25,000 정도 암기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높은 전압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전압을 이 변압기를 통해서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이는 거예요. 얼마? 765, 345, 154 이 정도 높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송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이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전력공학 끝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서 주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올린다. 올려서 송전을 시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송전해서 이게 송전이면 어디까지 보내는 거? 어디까지? 어디까지? 배, 전용, 변전소까지. 그럼 배전용, 변전소에서는 변압기를 어떤 변압기 쓴다겠어요? 승합용, 강압용. 전압을 내리는 강압용 변압기를 쓴다. 강압용 변압기 TR. 자, 강압용으로 전압을 내려서 얼마로? 뭐 22.9kV 정도로 내려서 이제 배전이니까 전봇대를 이용할 거야. 전주 이용해서 우리 수용가로 간다. 뭐 이런 시스템이죠. 이렇게. 여러분도 이 정도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전력이 끝나가니까 지금 수력 발전을 하긴 하지만 송전, 배전 이런 걸 지금 했다. 지금까지 이걸 했다. 그 다음에 요 주변압기는 3권선 변압기다. Y 델타. Y 델타. 이렇게. 동기발전기 이용한다고 했는데 동기발전기의 Y결선으로 전기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Y로 보내야 돼요. 송전을. 왜? 직접 조치 방식 이용할 거니까. 그런데 Y는 못 쓰잖아 우리. 왜 못 쓴다고 했어요? 못 쓰는 이유는 몇 고주파? 3고주파를 제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3고주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델타를 하나 더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3권선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럼 델타 결선의 역할은 어떤 역할? 얘는 제3고주파 억제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제3고주파만 억제하기는 너무 아까워. 그죠? 그럼 여기 발전소에도 전기가 필요하죠? 발전소 막 등도 켜고 막 그래야잖아요. 그 전기를 누가? 얘가 보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는 뭐 손해 전원도 공급한다. 그런 공급. 그 다음에 여기 송전하면서 L, C 막 공급해야 되죠? 조상설비 운영해야 되죠? 그 조상설비 전원도 델타에서 하는 거예요. 미 전원. 뭐 이런 것도 그냥 세트로. 지금 여기서는 언급될 내용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께서 한 번씩 고려해봐도 됩니다. 이게 다 그때 문제 나왔던 거니까. 이게 송전에서 나왔던 거니까. 조상설비. 상은 위상. 조는 조정하는 설비다. 위상을 조정하는 설비. 만약에 선로에 L이 너무 많아. 그럼 C 넣어서 L 줄여야 돼. 또 선로에 페란티 현상이 발생해서 C가 너무 많아. 그럼 L 넣어야겠죠? 이런 거. L도 넣을 수 있고 C도 넣을 수 있고 위상을 조정하는 설비를 우리는 조상 설비라고 합니다. 동기 조상기, 콘덴서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대표적. 그러니까 L 공급, C 공급을 조상 설비라고 한다. 이렇게.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수력 발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기를 많이 만들려면 물 유량을 Q라고 하는데 Q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물 유량은 많아야겠죠? 많으면 전기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낙차가 이렇게 작아야 돼요? 아니면 커야 돼요? 커야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거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수력 발전에 출력이 나왔을 거예요. 출력. 수력 발전, 출력. 자, 요거 식 필수로 가져갔어요. 필수. 식 필수. 이건 5개 가까이 할게. 요즘에는 발전에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발전에서. 근데 발전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 계산식이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출력식하고 화력발전 출력식 그 2개는 좀 가져가자고요. 수력발전의 출력식하고 화력발전의 효율식. 이때 이제 화력발전은 뒤에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출력은 꼭 가져가야 됩니다. 출력. 자, 출력식 보니까 P 아웃이에요. P 아웃. 이게 출력입니다. 자, 얘는 9.8 곱하기 QH. 9.8 곱하기 QH. 얘는 Q는 뭐냐면 유량, 물의 양. 그 다음에 H는 유효, 낙차. 유효, 낙차.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출력이 많이 나오려면 유량을 많이 보내야 돼요. 물을 많이 보내야 되고 낙차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낙차가. 그래서 9.8 곱하기 QH. 얘가 이론적 출력이다 보시면 돼요. 이론적 출력. 자, 다음 실제적 출력. 9.8 QH가 이론적인 출력이에요. 9.8 QH가 이론적인. 거기다가 효율만 넣으면 돼요. 효율. 자, 여기서 효율은 이타로 표현하는데 이타. 얘가 이타입니다. 이타에 T가 있으면 얘는 수차 효율이에요. 수차 효율. 그 다음에 G가 있으면 어떤 효율? 맞아요. 발전기 효율이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앞에 보면 수차 있죠. 수차가 효율이 좋냐 나쁘냐. 그 다음에 발전기 효율이 좋냐 나쁘냐. 그 2개의 효율만 곱해주면 실제적인 출력이다 보시면 돼요. 이 효율이 없으면 이론적인 출력.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효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효율 이타 T, 이타 G를 곱해주면 실제적인 출력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 많이 어렵진 않죠. 그죠? 자, 출력은 9.8 QH. 9.8 QH.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효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다음 연평균 유량 계산. 이 계산식 암기하는데 얘는 별표를 한 3개 정도만 그냥 선택적으로 가져가세요. 선택적으로. 근데 어렵지 않으니까 보자고요. 자, 연평균 유량 계산입니다. 연평균. 자, 연평균. 연이라는 거 1년. 1년 동안에 평균적인 물의 양, 유량이다.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 그냥 평균 이거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응용해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부하 특성에서 부하율을 했어요. 부하율. 자, 부하율 식. 뭐 분해? 최대 수용 전력 분해. 평균 수용 전력. 이렇게 곱하기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요거 한번 의미 보자. 의미. 평균이 나오면 얘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총 사용 전력량을 뭘로 나눴어요? 시간 나눴어요. 총 사용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연평균 유량이라고 하면 어떤 값을 시간으로 나누겠구나. 어떤 값을 시간으로. 근데 그 시간이 1년이죠. 1년 동안에 1년간의 초에 초. 기준이 초에 초. 시간이면 그래도 계산하기 쉬운데 초에 초. 그러니까 여기 밑에 분모는 뭐가 들어가요? 분모는 1년이니까 365일 24시간 60분 60초. 그러니까 초로 환산한 거예요. 1년을 그냥 초로 환산한 거예요. 초로. 365일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이게 1년의 초입니다. 초. 숫자가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K는 유출 개수예요. 유출 개수. 자, 유출 개수는 뭐냐면요. 자, 만약에 이게 어떤 저수지야. 이게 저수지. 근데 이 저수지에 1년 동안의 평균 물의 양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비 같은 거, 눈 같은 거, 안개나 우박 같은 게 오면 물이 늘어나겠죠. 근데 물이 한없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유출되는 게 있을 거라면 유출. 들어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것도 있겠다. 그러면 그 빠져나가는 양, 얼만큼 몇 프로가 빠져나가느냐? 그게 유출 개수예요, 유출 개수. 얘는 문제에서 줄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위에, 얘가 좀 까다로운데, 여기 위에 있는 걸 한번 보자고, 위에 있는 거. 자, 여기서 A라는 건 뭐예요, A라는 건? A라는 건 이 저수지의 면적이에요, 면적.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근데 가로나 세로를 어떤 단위로 준 거예요? 킬로미터. 그러니까 가로가 뭐 10km, 세로가 20km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기본 단위는 메타인데 킬로니까 C의 몇 승? 3승. 요게 몇 개? 2개. 그러면 10의 몇 승? 6승. 그래서 무조건 제곱킬로미터로 줄 거예요. 주니까 여기다가 10의 몇 승 해준 거예요? 6승 해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면적이 4,000 제곱 킬로미터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 줬어. 그러면 A가 어떤 거? A가 얼마? 4,000 곱하기 그 다음에 10의 몇 승? 6승. 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게 이 면적입니다. 면적. 자,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A는 강수량이에요. 강수량은 뭐냐면 비, 눈, 안개, 우박 어찌됐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강수량. 근데 강수량의 단위를 밀리로 줄 거예요. 밀리로 줄 거니까 여기다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까다롭지 않아요. 식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연평균 유량 계산을 할 때 평균이다. 그러면 무조건 시간을 나눠라. 자, 유출개수 K 곱하기 365 곱하기 24 곱하기 60 곱하기 60분의 A 곱하기 10의 6승. 왜? 제곱킬로미터니까. 그 다음에 A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왜? 밀리니까. 요것만 좀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연평균 유량 Q를 구하는 문제도 가끔 나오니까 한번 해보세요. 연속의 원리. 얘는 가져가자고요. 연속의 원리. 자, 별표 하나 주고 가져가시고. 일단 연속의 원리 나온다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고 계산 문제가 나올 건데 최소한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를 맞춰야 돼요. 개념. 자, 개념이 뭐냐면 임의의 점에서의 유량은 항상 일정함을 의미하는 법칙이다. 자,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수관이 있다, 수관. 물이 다니는 관이 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물이 들어갑니다. 관,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물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임의의 점에서의 유량은 항상 일정하다. 그 얘기. 자, 여기에서의 유량과 여기에서의 유량은 항상 같다. 이렇게. 이거를 1지점이라고 할게요. 1지점. 자, 여기를 2지점이라고 할게요. 임의의 점. 그럼 여기에서 유량은 Q1. 여기에서 유량은 Q2. 그러면 지금 단면적이 다르죠. 여기는 단면적이 이만큼. 여기 단면적이 이만큼. 오케이. 그럼 이 단면적을 A1이라고 할게요. A1. 이 단면적을 A2. 자, 그러면 이 단면적들을 통과할 때, 얘를 통과할 때 그 물의 속도를 V1, V2라고 할게요. 그럼 유량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유량은 Q1은 A1, V1. 얘는요? A2, V2예요. 지금 여기 면적은 A1이 크죠?
면적은 A1이 크지만 속도는 누가 커요? 얘가 좀 속도 빠르겠죠. 그러니까 결국 Q1이나 Q2나 A1이 크면 V1이 작고 A2가 작으면 V2가 크다. 결국 얘네 둘이는 같다. 이게 연속의 원리입니다. 연속의 원리. 연속의 원리. 그래서 개념을 물어보면 연속의 원리는 맞추자고요. 임의의 점에서의 유량은 항상 일정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유량과 여기에서 유량과 뭐 여기서 유량이나 여기서 유량이나 다 같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연속의 원리. 그래서 가끔 계산 문제는 이렇게 주고 만약에 V1을 구해라. V1 구하라. 그러면 V1은 뭐 A1분의 A2 뭐 V2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가져가지 않아도 최소한 뭐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가져가자 그겁니다. 자, 이게 연속의 원리. 자, 그 다음에 유량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유량을 나타내는 곡선. 자, 곡선 3개가 나올 건데 한번 중요하게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유량도 개념은요. 1년을 기준해서 날짜별로 하천 유량을 기입한 그래프다. 자, 얘는 뭐냐면 오늘 유량이 뭐 20이었어. 그 다음에 내일은 그러니까 1월 1일은 20, 1월 2일은 뭐 비슷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쭉쭉쭉 날짜별로 이렇게 기록한 거. 이게 유량도. 우리 국내는 뭐 6월, 7월, 8월 장마철 있어가지고 유량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유량이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날짜별로 기록한 거. 이게 유량도다 보시면 돼요. 유량도. 날짜별로. 그러니까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월 평균 유량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뭐 1월 달에 평균, 3월 달에 평균, 6월 달에 평균 알 수 있죠. 이거. 여기 월 평균 유량을 알 수 있다. 그게 뭐다? 유량도.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량도는. 자, 유한곡선. 얘는 별표로 가져가세요. 유한곡선. 자, 유한곡선은 유량도를 기초로 날짜별 유량 중에서 큰 것부터 순서대로 기록한 그래프다. 자, 한번 이해해 볼게요. 유량도는 날짜별로 1월, 2월, 뭐 3월 날짜별로 한 거예요. 근데 유한곡선은 날짜별로 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얘 있죠, 얘. 얘가 맨 앞에 나온 거야, 맨 앞에.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두 번째 크죠? 두 번째가 두 번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큰 것부터 나열한 거예요. 큰 것부터. 이게 유한곡선. 유한곡선. 그래서 요 앞에가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작아지는 거 점점. 이게 유한곡선. 이해되시나요? 그럼 유한곡선은 월 평균 유량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날짜별로 기록이 돼 있어야 월 평균을 알 수 있는데 얘는 날짜별로 안 돼 있으니까 월 평균 유량 알 수 없어요. 월별 하천 유량 알 수 없어요. 월별 하천 유량 알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면 문제가 나온다면 요거하고 요게 나올 거예요. 유한곡선에서 문제가 잘 나오는데 유량 크기에 대한 용어, 이 용어하고 월별 하천 유량 알 수 없다. 이거 나올 거예요. 이거. 얘는 이해했죠. 얘는. 그러면 유량 크기에 대한 용어는 뭐냐면 자, 큰 것부터 쭉 나열했더니 1년 중에 355일은 이 값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더라. 355일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갈수량이라고 해요. 갈수량.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열을 했더니 1년 중에 275일은 이 양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더라. 이게 저수량. 또 1년 중에 185일은 요만큼의 양은 내려가지 않더라. 이게 평수량. 또 1년 중에 95일은 이것보다는 내려가지 않더라. 이게 풍수량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냥 큰 것부터 나열한 거예요. 나열했더니 1년 중에 95일 동안은 큰 것부터 이렇게 큰 것부터 이게 95일은 이만큼을 내려가지 않더라. 이만큼. 그 다음에 185일은 여기를 내려가지 않더라. 그 다음에 275일은 여기. 그 다음에 355일은 여기를 내려가지 않더라. 그럼 우리는 뭘 암기하냐면 이름. 그 다음에 뭐? 이 날짜. 요거.
요거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암기. 자, 암기하는 방법은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대지야, 대지. 땅. 대지에 물이 평상시에는 이만큼 차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게 평상시. 자, 그러면 이게 평상시에 차 있는 거니까 평수량, 평수량. 근데 평상시보다 물이 엄청 많아. 이거 무슨 양? 풍년이야, 풍년. 풍수량. 평상시에는 이만큼 있는데 얘보다 훨씬 많아. 풍수량. 자, 평상시보다 물이 조금이야. 이만큼 조금이에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저수량. 물이 거의 말랐어. 거의 없어. 얘가 갈수량. 자, 이건 암기 되시겠나요? 평상시에 이만큼이에요. 평상시에. 근데 평상시보다 훨씬 많아. 풍수량. 평상시보다 적어. 저수량. 엄청 적어요. 그럼 갈수량.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3, 6, 9, 10 이렇게. 3, 6, 9, 10. 3, 6, 9, 10. 3, 6, 9, 10. 3개월, 6개월, 9개월, 10일. 이렇게. 3, 6, 9, 10. 3, 6, 9, 10. 우리 어차피 날짜 외워야하니까 날짜.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5는 다 들어가 있죠. 5. 5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3개월이면 우리 한 달이 30일이니까 3개월이면 며칠? 90일이죠. 90일. 3, 3, 9, 90일. 그러니까 95일. 6개월이면 3, 6, 18. 그러면 180. 그러니까 9개월이면 3, 9, 27. 270. 그 다음에 365에서 10일 빼면 350. 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래서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얘를 물어볼 거예요. 얘 날짜를. 만약에 평수량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평수량이 뭐냐. 그러면 1년 중에 며칠? 185일은 이 양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뭐 갈수량을 물어본다. 1년 중에 며칠? 355일은 이 양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황곡선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두 개, 여기 용어를 묻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월별 하천유량을 알 수 없다. 둘. 이건 꼭 가져가세요. 유황곡선. 다음. 하천의 이용률과 필요한 저수지 용량. 자, 이것도 문제 나올 텐데 한번 볼게요. 하천의 이용률부터 볼까요? 이용률. 이건 뭐냐면 유황곡선 얘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유황곡선 이렇게. 그러면 하천의 물량은 얼마큼이에요? 물량은 O, P, D, B, A죠. 물량이 요거잖아요. 요거. 물 면적. 요거 O, P, D, BA. 이게 물량. 그런데 1년 동안 발전을 어떻게 한다는 의미냐면 발전을 이만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만큼. 전기를 이만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항상. 1년 동안. 그러면 물이 얼만큼 써요? 물을. 얼만큼? O, C, D, BA 이렇게 쓰나요? O, C, D, BA. 그러니까 전체는 O, P, D, BA. O, P, D, BA. 그런데 발전할 때는 물을 얼만큼 쓴다고요? O, C, D, BA.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만큼만 이용하는 거예요. 이만큼만. 그래서 이용률은 전체분의 실제 이용하는 거. 이게 이용률이다 보시면 돼요. 이용률. 자, 그런데 이게 더 많이 나와. 문제. 그럼 1년 동안 발전을 이렇게 할 때 필요한 저수지 용량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필요한 저수지 용량. 자, 그러면 물량은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발전해야 돼. 그럼 필요한 건 얼마큼이에요? 필요한 거. 요 면적이 필요하죠? 얘는 물이 없잖아, 지금. 이 면적이 필요하죠? 그러면 D, E, B. D, E, B. 이거 답하면 돼요. D, E, B.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저장하라고, 저장. 저장해서 여기 써라. 그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최대 사용 수량 OC로 1년간 발전을 지속할 때 부족한 수량은 DEB이며 해당하는 수량이므로 필요한 수량은 면적 DEB만큼 수량이 필요하다. 이만큼 수량이 필요하다. 저장해라. 그겁니다. 자, 다음 적산유량 곡선. 자, 얘는 적산이라는 건 그냥 계속 더한다. 누가라는 건 계속 더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산유량 곡선이나 유량 누가 곡선이나 똑같은 말이다.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사용량의 적산이에요. 얘는 사용량. 사용한 거의 적산. 얘는 들어온 양의 적산. 뭐 강수량의 적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정도만. 뭐 더 중요하게 안 봐도 돼요. 여기서 문제 나올 때는 이거 나올 거예요. 적산 유량 곡선이나 유량 누가 곡선은 어디에 쓰느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댐을 설계하거나 저수지 용량 등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댐을 설계하거나 저수지 용량 등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댐 설계 나오면 무조건 적산이에요. 댐 설계 적산. 자, 문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 어떤 발전소의 유효 낙차가 100m이고 최대 사용 수량이 10일 경우에 이 발전소의 이론적인 출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기호로 쓰면 어떤 발전소의 유효 낙차입니다. 유효 낙차가 기호가 H. 자, H가 100m이고 최대 사용 수량이 10이다. 자, 수량은요? Q. 자, 이 발전소의 이론적인 출력은 얼마냐 물어봤으면 이론적인 출력 P 아웃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식 나오나요? 이론적인 출력 P 아웃은 9.8 QH다. 이렇게. 그러면 넣으면 되겠죠? 9.8 곱하기 Q는 얼마? 10. 유량은 낙차는 얼마요? 100. 뭐 간단하네요. 9.8 QH입니다. 그래서 구하면 답은 9,800. 답 2번 되겠네요. 2번. 맞아요. 이건 꼭 가져가자고 이거.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수류, 자, 물의 흐름이 고체에 둘러싸여 있고, 자, 어떤 고체에 관이 있던 관, 이렇게 여기에 수류, 물이 들어가는 물. 자, A로부터 유입되는 수량과 자, A로부터 유입되는 수량과 B로부터 유출되는 수량은 서로 같다. 이게 연속의 원리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5번. 수력발전소에 댐을 설계하거나 저수지 용량 등을 결정하는데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랬습니다. 어떤 게 밑줄? 댐을 설계, 저수지 용량 결정. 어떤 곡선? 유황? 적산. 무조건 적산입니다. 댐 설계 나오면 적산이에요. 댐 설계, 저수지 용량 결정, 적산이에요. 적산. 다음 8번. 1년 365일 중에 185일은 이 양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유량은 그랬습니다. 자, 이게 쉬워 보이는데 만만치 않아요, 이게. 그래서 꼭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우리 지금 이거는 어떤 문제? 유황곡선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황곡선. 그럼 유황곡선은 어떤 거였어요? 이렇게 쭉 그렸을 때 큰 거부터 그리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큰 것부터 그리니까. 그래서 최소 여기 날짜가 있었죠. 날짜 여기. 자, 갈수량 그 다음에 무슨 양? 저수량 그 다음에 무슨 양? 평수량 그 다음에 무슨 양? 풍수량. 이렇게. 그러니까 갈수량은 며칠 동안에 이 양 이하로 내려가잖아. 그 다음에 저수량은 며칠 동안 이 양 이하로 내려가잖아. 그 다음에 평수량은 며칠 동안 이 양은 내려가잖아요. 풍수량도 마찬가지 이렇게. 뭐 요거 암기. 자, 대지가 있다, 대지. 다시 한번 암기하는 거예요. 대지. 자, 평상시에는 물이 요만큼 차 있어. 이게 평수량이에요, 평수량.
평상시의 물량. 얘보다 훨씬 많아. 무슨 양? 풍수량. 자, 평상시보다 적어요. 무슨 양? 저수량. 아예 말라가. 무슨 양? 갈수량. 이거 꼭 암기하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여기다가. 맞아요. 반드시 3. 여기 3, 6, 9, 10. 3, 6, 9, 10. 자, 3개월이에요. 3개월. 6개월. 9개월. 얘는 10일. 자, 5는 다 분해하겠어. 5. 자, 그래서 3개월은 31일 곱하기 3 하면 며칠? 90일에다가 5 더하니까 95일. 얘는 3, 6, 18에다가 185일. 얘는 275. 3, 9, 27에다가 5일. 275. 얘는 365에서 10일 빼니까 3, 5, 5, 1. 이렇게. 반드시 암기. 자, 그렇게 해보니까 지금 문제 보니까 1년 365일 중에 185일은 2양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185일. 그럼 어떤 거예요? 평수량이다, 평수량. 답은 1번입니다. 평수량.